된다, 된다, 꼭 된다. 전북 출신 정운천 의원입니다. 2년 전에 정말 32년 만에 철옹성 전주에서 저를 홀대 받은 전북 예산 제대로 좀 만들어 보라고 저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3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전북 예산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혁명으로 저를 지역장벽을 깨고 동서 통합의 아이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에너지를 모아서 이번 바른미래당은 이제 지역을 넘어서 동서 통합, 이념을 넘어서 민생 실용정당으로 새로운 정당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임자가 정운천입니다. 왜? 바로 유승민, 안철수 대표를 통합을 시켜서 바른미래당의 주역이 되었고 그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창당 전에 20% 가깝게 했는데 그 에너지, 통합의 에너지를 다시 만든다면 큰 지지를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창당하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20%가 가깝게 되었습니다. 창당해서 우리 통서통합정당, 민생실용정당, 미래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었는데 결국 6.13 선거에서 구태인 분열과 공천 잡음으로 모든 최고의 가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년 동안 지역 장벽에 묶이고 30년 동안 이념 보수 진보에 묶여서 우리 국민 속으로 달려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제가 계속 해왔지만 민생 총괄 특위, 특히 뭐 일자리 특위도 있고 또 뭐 에너지 특위, 반려동물 특위, 또 그 외에 소상공인 특위, 중소기업 특위 이러한 특위를 한 20개 만들어서 우리 현역 의원과 우리 원외위원장과 함께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직접 찾아서 그걸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그 기대를 확대해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운천 의원님 정말 존경하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분열되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진 것이 과연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유리했던가? 지금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덧붙여서 민주평화당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 말씀해 주시죠. 뭐 한 2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론만 하고 있다가 제가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 드리기로 하겠는데요. 우선 바른미래당이 국민이 기대하는 건 그 싸움 좀 그만하고 분열 좀 그만하고 정짜 통합을 했으니까 통합정당을 제대로 해보라 했는데 분열과 구태가 그대로 드러나서 완전히 몰살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분열로 일어났던 물리적 통합을 이제 화학적 통합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때 주도권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운천 의원께 집중적으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경제가 아주 어렵죠? 어떻습니까? 전북 경제 그러면은 우선 군산 경제 몰락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소가 폐쇄가 되고 한국 GM이 폐쇄가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라북도에 항상 새만금이 따라다닙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만금 개발 계획은 세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전북에 혁신도시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6개 공장이 들어서고, 6개 농촌 기업이, 관계 기업이 들어서고, 국민연금 공단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여기 오려고 했다가 못 왔죠. 그때 토지공사는 여기 왔으니까 토지공사만이라도 좀 나눠서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줄 아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도지사로 출마해서 공약까지 LH공사 전주로 오겠다 했는데 진주로 가가지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른 사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제가 함구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본 게 LH공사는 적자투성이가 진주로 가고 대신 기금운용본부가
이렇게 전주로 오게 돼서 600조를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가 금융 허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긴 됐는데, 지금 기금운용본부도 여기 온 뒤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아서 뭐 기금운용본부장이 지금 현재 공석에 있고 실장들이 공석에 있어서 또 이익률이 뚝 떨어지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운용본부가 미국만 하더라도 그 워싱턴이나 맨해튼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시골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금융 허브를 만들어내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LH공사의 한을 우리 도민들한테 풀어드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온 뒤에 투자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사실입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전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건 왜 전혀 아니냐면, 지금 경제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코스닥이다 뭐 여러 가지 물가 지수, 경제 지수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삼성이나 어디나 투자해 놓은 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 영향으로 가장 크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여기 오면 장기적인 대체 투자랄지 해외 투자에 그러한 전문가들이 와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보다는 적폐청산이라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러한 창조적인 일에는 굉장히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본부에 그 인재들이 제대로 오지 않고 있다. 인재들이 서울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운영하는 이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도 만나야 되고 국제적인 교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도 서울에만 오지 전주까지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인재들이 전주에 가서 근무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를 둬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다른 펀드 매니저가 기금운용본부의 펀드 매니저하고 월급만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의 그 룰 속에다가 기금운용본부의 그 펀드 매니저 월급을 주다 보니까 지금 낮거든요. 이거를 대폭적으로 올려가지고 진정으로 600조를 움직이는 그 이익을 나는 거는 1년에 10%만 해도 60조가 올라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고의 펀드 매니저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융통성을 우리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빨리 만들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거 만들어줄 것을 동의하고 요구합니다. 만약에 기금운용본부는 그냥 전주에 두는데 핵심적인 그 기금운용자들, 그 최고의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금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울 사무소를 뭐 적은 규모라도 둔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운천 의원 생각이나 전주 전북 그 도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껍데기만 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게 전부 이제 600명이 다 왔어요. 다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국에도 사무실이 있고 맨하탄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도 여기에 필요한 직접 이렇게 담당할 필요한 사무실은 이렇게 나눠서 함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있으니까 기금운용본부를 운영하는 주체도 우리 전북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전북 모든 분들이 동의하에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운천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에 손학규 후보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전라북도에 왔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역장벽에 묶여서 전라북도는 홀대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도 지금 GM 사태, 군산이 지금 완전히 재난 사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 거냐, 이거를. 지금 일자리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됐는데 그 지금 군산 같은 데는 정말 공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하는데 해결 방법을 아직 정부에서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환 후보님하고 손학규 후보님 말씀했으니까 나머지 세 분 후보님께서 전북 발전에 딱 한 가지씩만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겠다 하는 그 얘기를 우리 하 후보님부터
한 30초 간격으로 한번. 전북 발전. 예, 예. 뭐 하나 이거 예, 제가 한 발전시키면 되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환 후보 상상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다 합니다. 웬만한 거는 다 하는데 저는 새만금의 미래를 그 해양 리조트 그리고 해양 관광의 메카로 좀 보고 지금 서해가요 중국 배하고 맨날 싸움만 합니다. 중국 어로 때문에 그 고기 잡는 배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하고 통 크게 합의를 해서 서해 전체를 어로 금지 구역으로 두고 이 물을 깨끗하게 해서 서해를 거대한 풀장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거대한 야심찬 계획에 전진 기지를 새만금으로 두는 이런 좀 정말 21세기 동부가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단기적인, 중기적인 말씀은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큰 꿈을 꾸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은희 후보님 꼭 새만금만 얘기할 게 아니고 혹시 여기 내려오시면서 네. 야 전북은 뭐가 있더라 이거 하나 발전시키면 되겠다는 거 하나 꼭지 하나 말씀해 주세요. 또 뭐 다음 질문도 또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건 삼성 관계는 그때 답을 하기로 하고,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테마파크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 이 뭐 직접 해저 터널을 뚫든지 어떻게 하든지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을 중국하고 관련되는 걸로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뭐 디즈니랜드라든가 뭐 이런 큰 테마파크를 하는 것도 좋은 그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준석 후보님. 저는 그런 아니, 생각했어요. 잠깐만 내가 이게 지금 청년 같은 새로운 그리고 전공이 컴퓨터 뭐 이런 분들인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지금 청년 일자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응? 정말 청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정도.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네, 먼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기계적 영농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스마트팜 시스템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은 대한민국 안에서 전북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경지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제가 오면서 전북의 통계들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가장 이제 비극적인 통계가 뭐냐면 미래 세대 그러니까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굉장히 저하돼가지고 전국에서 뒤에서 1등, 2등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수능 통계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기초 학력 증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일자리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강원도에 예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무슨 산업을 일으켜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강원랜드가 하나의 대안이 됐던 게 뭐냐면은 서비스업을 강원도에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이 됐던 것이고 최근에 취업 청탁이나 이런 부정적인 면만이 보도됐지만은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면 아까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적인 발상의 이제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특히 아까 뭐 권은희 의원님이 이제 테마파크도 얘기하셨지만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수요를 한 번에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다만 테마파크는 이번에 상하이에 디즈니랜드 생기면서 조금은 과거보다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전격적으로 마카오나 아니면 싱가포르 모델을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컨벤션과 일정의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이런 산업들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 하면 좋은데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것이 아까 공항 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은 지금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도로 축 이외에 벗어난 지역의 새만금의 교통 인프라 같은 것이 과연 그것을 하기에 적합할까에 대해 가지고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운천 의원님께서 앞으로 무안공항이나 아니면 청주공항 이런 것들 사이에 껴있는 지역의 새만금 지역에 지금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태경 의원님도 맨날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지만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처럼 지역 갈등이나 이런 걸 조정하시는데 많이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좀 너무 길게 하셨네.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전부 감사하고. 보니까. 네, 제가 이 5분 후보님들한테 이렇게 요청해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 후보님들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되고 바른미래당의 중요한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오셨으니까 전라북도에 관심 가져 있는 거를 좀 더 제대로 좀 표현 한번 해보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직접 당사자인 접니다. 새만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일반 그 공업단지, 산업단지 한 5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5,400만 평입니다. 근데 5,400만 평을 하는데 항구를 지금 3만 톤급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죠. 공항도 없어.
이래가지고 5,400만 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서 김영환 후보님이랑 하태경 후보님이 했는데 이게 지금 네덜란드의 노테르담 방식, 암스테르담 방식을 하면 유럽의 2억 3억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거기서 재가공해서 예를 들어 오렌지 하나만 해도 미국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재가공해서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새만금이 얼마나 좋은 입지냐고요. 전 세계의 모든 농산품을 갖다가 식품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일테면 공항이 수요가 적다고 하면 공항하고 민수 항공사를 만들고 또 MRO라는 하는 예를 들어 비행기 고치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함께 하면 이게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준석 후보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가 미국 대통령과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서 전 세계에 알려졌죠. 이러한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게 만약 여기 온다면 괜히 북경에서 마카오로 싱가포르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훨씬 여기가 가까우니까.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안에서 적폐청산만 하지 그 큰 그림을 그려서 한번 정말 우리 전라도민에게 희망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산이 저렇게 문제가 된다 해도 위기지역, 위기고용지역 이런 것만 만들어서 지금 땜빵만 하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군산과 더불어 새만금이 합쳐져서 큰 프로젝트로 가야 되거든요. 정우천 후보님 질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딱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후보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기금운용본부 새만금 나왔는데 또 하나의 축이 탄소산업, 또 농생명산업, 그다음에 국가식품 이런 근본 틀이 지금 잡혀 있어요. 전라북도에는 이런 걸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낙후된 전라북도를 한번 키워내겠다. 우리 손학규 의원님 지금 한 1분 남았는데 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서 부족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전라북도에 오면은 참 항상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규모도 작고 또 경쟁력도 높지 않고 농도라고 하지만 농업이 크게 발전한 것도 아니고 새만금이다, 군산이다, 혁신도시다. 그렇게 꼭 그렇게 밝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정부에서는 전라북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가 여건이 안 좋다고 하지만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면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은 기업이 들어옵니다. 적극 투자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정말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해버렸네요. 사실 전북에 오면 제가 아까부터 통계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장 놀라운 통계 중 하나가 뭐였냐면 전국에서 닭 생산량이 제일 많은 곳이 전라북도라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운천 장관님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까지 하셨으니까 아까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는 그런 어떤 IT와 결합된 형태의 영농을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식품산업 그 자체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들, 특히 아까 말했듯이 농업 생산량도 그렇지만은 치킨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젊은 세대가 산업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가 전주입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진흥청이 와 있고 제가 장관을 할 때 이제 식품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익산에 유치를 했는데 그때는 1조 5천억 투자를 했는데 좀 축소돼 갖고 지금 7천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어서 일단 근간은 마련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 농업인들의 시각이 지금 이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생산을 상품화하고 식품화하는 그 과정의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게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참다래나 고구마는 지금까지 유통이 잘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안내하고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우선 인식이 농업은 좀 어렵다. 농업은 돈이 안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그 어떤 성공 모델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창업의 어떤 의지를 확대 발전시키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 농촌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젊은 한 30대, 40대가 지금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아까 우리 김영환 후보님 말씀한 대로 저기 최고의 앞장서 있는 발전해 나가는 예, 나라가 알겠습니다. 네덜란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최근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골프장이 그렇게 폐업을 하는 곳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걸 단지화해가지고 이제 귀농 인구들을 이제 지역으로 유치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경상북도나 아니면 뭐 경상남도에 이제 골프장들은 많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농지로서의 귀농지로서의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더 있을 것 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귀농 인구를 늘려서 이 그 전라북도의 산업 기반을 넓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제가 싶습니다. 지금 산자부에 있을 때 그 태양광 있잖아요. 예, 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우리 농사 400평을 지면 불과 100만 원 나오는데 태양광을 하면 거의 10배가 나옵니다. 1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농업과 태양광을 함께 해서 이 태양광의 신재생 에너지를 농민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 결합을 시킨다고 하면 안정된 20년의 소득이 보장되면서 농업을 또 계속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안정된 소득원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태양광과 우리 농민과의 결합을 통해서 땅을 가지고 태양광을 하는 것이니까 땅 주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정운천 장관님 하도 평소에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런 거 태양광도 관심 많고 이러셔가지고 아까 말씀 안 하신 말씀할 기회를 일부 드렸습니다. 아, 근데 예, 예. 우리 정은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농수산대학 여기에 졸업생들이 과학적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농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연 소득이 일반 농가의 2배 정도, 8천만 원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전주가 경북 상주와 함께 스마트팜 밸리, 혁신밸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예. 근데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 좀 함께 드릴게요. 네. 예. 지금 농수산대학이 진흥청 소관을 농식품 소관으로 확대해서 총장제도로 만든 게 제가 농식품 장관 때 만들었고 또 이게 전라북도에 유치한 뒤에 또 학생 수를 또 한 과를 늘리고 해가지고 지금 농수산대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팜 이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농수산대학하고 아주 직결되는 분야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 산업에 직결되는 건데 스마트팜 또 기업 스마트팜 이게 앞으로 절실하게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전통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사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은 이것도 일종의 이제 농민들 간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갈등을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거냐를 제가 이제 물은 거고요. 항상 예. 이제 신구하고의 갈등인데 그러한 거는 우리 저 통합 바른미래당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내부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난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들의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계속 갈등은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제가 민생총괄 특위를 하자는 이유가 그런 거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그 일반 농사를 짓는 농가인데요.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기업이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대기업의 차지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냥 확대돼서 일반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이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정책이 되도록 이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네. 그 기업이 이익을 기업이 다 가져가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데 거기에 일반 농가가 참여해가지고
협동조합 형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네, 될 고민을 겁니다.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세울 때 삼성이 7조 5천억을 투자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고 했다가 후퇴를 했습니다. 이번에 180조 투자를 한다는데 꼭 군산과 더불어 새만금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투자를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큰 기회가 되고 국민들한테도 큰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항상 큰 기업이 오려고 하면 그 기업이 환경이 우호적 환경 내지는 이익이 돼야 옵니다. 그냥 공짜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그거를 받을 만한 그런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국회에서는 규제 프리존법 같은 그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그 삼성이 들어왔을 때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 주었을 때 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시에 삼성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꼭 한번 투자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바른미래당 이렇게 당 대표 최고위원이 다 될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오셨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현안을 직접 이렇게 파악하고 앞으로 잘 해가겠다는 그러한 의견도 냈습니다. 정말 2년 전에 32년 만에 선거혁명으로 동서 통합의 아이콘을 만들어 주신 정운천이가 있었기에 이러한 통합의 쌍발통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뛰어넘어서 정말 국민이 꼭 지금 바라보는 그러한 이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민생 실용정당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 전라도 뛰어넘는 그런 동서통합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국에서 지지를 크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